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내가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어도 세금을 5년간 단 한 푼도 안 낸다는 엄청난 혜택이라서. 최근 청년 CEO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은데 일단 청년이 수도권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5년간 50% 세액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때 그 이슈가 됐던 게 송도에서 어떤 BJ분이 자기는 세금 하나도 안 낸다 이렇게 했는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권 외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BJ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5년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합법적인 절세 방안인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딱 냈을 때 창업을 했을 때 그 사업자 그 업종이 중요하거든요. 그 업종이 요건에 해당해야만 이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잘 체크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굉장히 파워풀한 공제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개정안이 나온 게 청년 감면을 조금 율을 줄이고 한도를 만드는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지금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내가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어도 세금을 5년간 단 한 푼도 안 낸다는 엄청난 혜택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정하자는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청년 사업하는 분 근데 그 부분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신고를 잘못하시는 경우 이제 세금도 문제지만 세금보다 무섭다는 4대 보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4대 보험이 감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식보기 의무자가 만약에 이제 이제 신고서를 내지 않고 감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아예 감면이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를 쓰셔야 돼요, 오히려.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 큰 기업도 일단은 첫 번째는 잘 맞는 좋은 세무사를 찾아서 일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 보면은 보통은 너무 무리하게 그러니까 절세를 넘어서 탈세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 그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창업을 하시면 돈이 부족하시니까 어떻게든 줄여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거의 탈세에 가깝게 줄이는 경우에 그분의 사업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5년 내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이제 갑자기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여다볼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들여다봤는데 이 5년 전에 했던 신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냥 그 돈 낼 걸 이런 생각이 드는 돈인데,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게 스노우볼처럼 굴러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막으시려면 어느 정도는 세금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좀 이렇게 저축도 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세무사랑 이렇게 상담도 좀 자주 하시면 좋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좀 반기마다 결산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대충 세금 규모를 예측해드리면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떻게 일이 체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느냐와 그 다음에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 두 가지인데, 왜냐면 이게 세무사가 보통 세무법인에서는 한두 분 정도 계시고 직원분들이 함께 이제 담당자라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자와 그리고 대표 세무사님들과 그 다음에 사장님, 이 세 명 간의 소통이 잘 되면서 운영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이제 보통 사장님에게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해드리면 이걸 담당 직원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장부를 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저랑 그 다음에 담당 직원분과 사장님 이렇게 셋이 들어가서 소통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세무법인이 만약에 특화된 업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경정청구 전문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엔 그런 다양한 법인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곳에서 기장을 하는 것보다는 기장 전문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 업종이 굉장히 특수하다면 그 업종 특화된 세무법인을 찾아가는 것도 좋고요. 네, 특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소매가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이제 스타트업. 그래서 이제 정말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부업으로 많이들 하시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놀랐던 게 저희 업체 중에 한 분은 정말 작게 부업으로 시작해서 엑시트에 성공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유통업 쪽, 이쪽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CEO들은 도소매, 그 다음에 제조업이랑 그리고 건설업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어떤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이런 식으로 요즘에 새로 부흥하는 곳, 그리고 투자법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계 법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페셜하게 저희 또 다른 세무사님이 그쪽 전문이시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도 같이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게 시작했지만 엑시까지 성공하신 부업으로 시작해서 쇼핑몰을 엄청나게 빠르게 키워서 바로 엑시스에도 하신 그 대표님이 기억에도 남고, 그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50% 지분 팔면서 꽤 큰 금액으로 이제 아파트를 사셨으니 괜찮게 엑시스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하셔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업을 근데 치밀하게 운영하시고 세금 같은 것도 저희가 물어보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답변이 빠른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작은 걸 잘하신 분들이 큰 것도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신고 기간쯤에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정말 기본적이지만 이걸 안 해주시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시거든요. 이 부분만 좀 잘 챙겨주셔도 그래도 반 이상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증빙 같은 것을 미리미리 좀 잘 정리해 놓는 습관.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자체는 대표님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피는 돈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피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정도는 꼭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우시다면은 오히려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또 저희가 잡아드리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